네, 안녕하세요. 서빙 기타 고치는 목사 구인수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목적은, 예전서부터 많이 있었는데요. 기타를 이제 당근이라는 그 커뮤니티에서, 기타를 이제 선택하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급하게 저한테 막 연락이 오셔가지고, 지금 당근 거래하러 가는데, 기타 구매하러 가는데, 이게 다 괜찮으냐고 이제 막 밤 10시에 전화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많은 이제 전화를 주시는데, 당근에서 기타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을 제가 좀 아는 상식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근에서 기타를 구매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게 있고, 오히려 또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또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구매해서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 가격이 심한 거는 기타가 뭐 2만 원, 3만 원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2만 원, 3만 원 버릴 거 생각하고 구매하신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거를 이제 처리하는데도 또 이렇게 폐기물 스티커도 준비해서 버려야 되고 그런 노고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진짜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겉으로 보이는 외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외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기타가 컨디션이 진짜 괜찮은지, 내구성, 그리고 고장이 안 났는지, 이제 이 고장이 난지 안 났는지는 외관으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건 사운드겠죠. 그래서 기타를 여러분들이 당근 거래하러 가실 때, 웬만하면 낮에 만나는 게 좋습니다. 밤에는 이제 이렇게 좀 어두컴컴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기타 상태를 잘 볼 수 없는 환경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기타 거래를 직장 다녀온 다음에 당근 거래를 하시다 보니까, 당근에서 샀다고 하고 기타를 가져와서 이제 수리를 맡기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완전히 최악의 기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브릿지도 다 떨어져 있고 어떻게 그게 밤에 안 보이셨나 봐요. 이제 술 한잔하고 기분 좋게 당근 거래 하러 가셔서 기타를 구매하러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일단은 헤드머신을 봐야 되겠죠. 왜냐면 왜 또 낮에 해야 되냐면, 밤에는 그분도 피곤하시고 나도 피곤하고 이제 서로 좀 촉박한 가운데 막 대충 검수를 하고 기타를 갖고 오게 되다 보니까, 당근 거래로 기타를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낮에 거래하는 게 좋다. 상대방도 나도 시간적인 좀 여유가 있는 가운데 충분히 검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유가 돼서, 낮에 당근 거래 기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 이제 첫 번째로 헤드머신을 먼저 검수를 해보셔야 되겠죠. 헤드머신이 이렇게 잘 조정이 되는지, 이제 기어비가 뭐 14대 1도 있고 16대 1도 있고 18대 1도 있고, 최고 좋은 기어비 21대 1 기어비도 있지만 21대 1 기어비를 가진 기타가 나오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헤드머신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튜닝 태그가 이런 거죠. 어떤 거랄까요? 기타를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니까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이게 이제 헤드머신이잖아요. 이 헤드머신이 이제 마모가 되지 않았는지, 여기 안에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안쪽에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14대 1 톱니바퀴가 있고 16대 1 톱니바퀴가 있고 18대 1 톱니바퀴가 있고 21대 1 톱니바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 안 돌리고 잘 사용 안 하다 보면은 여기 안에 기름칠이 다 말라가지고 뻑뻑해서 튜닝 페그를 억지로 돌리다가 그 톱니바퀴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헛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튜닝 페그가 헛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헤드머신을 이제 6개를 잘 감아서 이게 잘 조여지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검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이게 흔들림이 있으면은 그 안에 이제 나사가, 십자 나사가 풀리거나 아니면 이제 두 번째로는 부러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머신의 어떤 컨디션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 유무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넥을 봐야 되겠죠. 넥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 이렇게 아래쪽으로 휘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릴리프라고 하는데, 그 릴리프 휘어져 있는 거는 안에 트로스 로드가 있으면, 기타리 안쪽에 이제 트로스 로드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안쪽에 트로스 로드가 있어서 그걸 조여가지고 아니면 풀어줘서 네크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러스 로드가 없으면은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트러스 로드가 있는지 없는지 검수를 해봐야 되고, 이쪽에 트러스 로드가 없으면 이 기타처럼 여기에 트러스 로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커버를 열고 이제 트러스 로드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타가 좋겠죠. 왜냐하면 네크가 휘어져 있거나 줄 높이가 너무 높으면 이제 네크를 잡아야 되는데 트러스 로드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트러스 로드가 있는 상태가 좋고,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일일이 기타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검수가 쉬운데, 기타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당근에서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실수가 많이 있으신데, 일단 줄을 정튜닝을 해야 됩니다. 기타를 정튜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당근 거래할 때 줄이 정튜닝 안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시간을 들여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정튜닝을 해야 돼요. 미라 레솔 시 미를 정확하게 정튜닝을 한 다음에, 그 정튜닝이 된 상태에서 왜 기타를 확인해야 되냐면, 그때 이제 기타 줄에 장력이 80kg의 장력이 생기잖아요. 그 장력에 의해서 네크가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 그걸 검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타를 이제 정튜닝한 상태에서 네크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휘어져 있는지 똑바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뭐 그것도 이제 트로스 로드로 조정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약간 이렇게 백보우가 되었어요. 포워드 보우라고 해가지고 이 네크가 올라왔어요. 네크가 올라왔을 때도 이제 트러스 로드로 조정이 가능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네크가 이렇게 릴리프가 되었는데도 이게 새들이 별로, 이게 이제 새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새들이 너무 낮으면은 이 새들을 깎을 이제 더 이상의 여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새들이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줄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 이 새들을 작업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새들이 이미 너무 달아가지고, 너무 깎아가지고 새들의 여유가 없으면은 이제 줄높이를 더 이상 낮추기가 어려운 거죠. 가능성은 이제 네크를 다시 리셋을 하는 게 방법인데, 그러면 이제 2, 3만 원 주고 기타 사려고 해야 되는데, 리셋 할 때는 몇십만 원 되거든요. 무조건 50만 원 이상이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줄높이가 높은 상태가 됐을 때, 그걸 감안해서 새들을 어느 정도 낮추면 줄높이가 낮아지겠는데, 더 이상 줄높이를 낮출 수 없을 정도로 새들이 낮으면은 이제 새들을 깎다 보면 이게 이 브릿지 안쪽으로 파묻히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브릿지 안쪽으로. 그러면 이제 피치가 안 나오게 되니까 이 새들의 그 한계, 적정한지 요 높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 튜닝한 상태에서 네크를 이제 일자로 만들고, 정 튜닝한 상태에서 네크를 일자로 만들고 버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버징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하면서 12플랫에서 줄 높이가 6번 줄이 2.5, 그리고 1번 줄이 2.0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음새가 있잖아요. 음새가 있는데, 음새 여기 제일 위에 꼭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크라운이라고 하죠. 이 음새 제일 윗부분서부터 줄 아랫부분까지의 그 사이를 재는 거거든요. 여기 음새 위에서부터 여기 줄 밑에 부분까지의 그 내각을 재는 거예요. 그 안쪽에 디스턴스를 재는 건데, 1번 쪽에 12플랫에서 여기가 12플랫이네요. 여기가 12플랫인데
1번 쪽에서 2.0 그리고 6번 줄에서는 2.5가 기준이긴 해요. 그래서 그 기준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는 내가 조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트러스 로드가 여기 지판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트러스 로드가 마모된 거가 있어요. 트러스 로드가 어떻게 설명할까? 빠가 났다 그러나? 예. 트러스 로드가 완전히 망가진 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보이죠. 어느 누군가가 이제 한 3, 400만 원짜리인데 트러스 로드가 완전히 빠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 70만 원에 사갈 거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그거 추천 안 합니다. 그거 하면은 이거 지판 다 드러내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또 샌딩하고 버핑하고 트러스 로드 받고 그 작업이 어마어마하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트러스 로드가 빠가 난 거 그것도 비추입니다. 그거는 걸러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배부름 현상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배불뜨기가 올라온 게 있잖아요. 특히 이걸 우리가 브릿지라고 하는데 이 브릿지 요 공간은 우리가 요 공간을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요 공간이 너무 볼록 티 나왔다. 그거는 사실 맞아야 돼요. 네, 여기 공간이 너무 튀어나왔다 생각을 되면은 요 부분만 유난히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온습도 관리를 안 해가지고 요 부분이 너무 튀어나온 건데 결국은 그때 이거 브릿지가 들리게 돼요. 뭐냐면 기본적인 곡률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곡률을 준 거는 배불뜨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곡률을 준 거는 내구성을 위해서 또 사운드의 볼륨을 위해서 곡률을 우리가 28R, 뭐 27R, 26R 레디우스 곡률을 줍니다. 그거는 불량이 아니라 기타를 제작할 때 원래 그렇게 만드는 건데 특히 이 부분만 볼록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 부분만 볼록 튀어나온 거는 결국에는 여기 이 브릿지 곡률하고 이 상판 곡률하고 안 맞아서 이제 결국 이게 떨어지게 돼요. 그런 거는 이제 또 구매하시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만 튀어나온 기타다 그러면은 그거 이제 좀 이렇게 건너 가셔야 되겠죠. 테스트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기타 줄에 장력이 있다 보면 이게 이제 브릿지잖아요. 근데 기타 줄의 장력에서 약한 부분은 여기 브릿지가 이제 벌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브릿지가. 이게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 브릿지가 벌어진 거 그거 사시면 안 돼요. 네, 여기 브릿지가 착 달라붙어 있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사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브레이스 안에 이제 기타를 보면 여기 안에 뼈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그 테두리에도 커플링이라고 하는 그 쫄대가 있지만 가장 중심축이 되는 여기에 엑스 브레이스가 있습니다. 엑스 브레이스가 있고 여기 톰바가 있고 윙 브레이스 2개 있고 이쪽에도 윙 브레이스 2개 있고 그리고 숄더 브레이스라고 있고 어떤 거는 여기 홀 사운드에 사운드 홀 브레이스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좀 전문가들은 이렇게 두드려 보고 그 브레이스가 떨어진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브레이스가 떨어졌을 때는 온습도 관리를 안 했을 때 이 상판에 변형이 많이 왔을 때 브레이스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브레이스 수리를 해야 되니까 브레이스가 떨어져 있는 것도 웬만하면 패스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기타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근데 브레이스만 떨어져 있다. 그럴 확률이 있나요? 그럴 경우에는 뭐 브레이스 붙이는 거는 또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거는 it's up to you.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스가 떨어져 있는지를 전문가들은 이제 확인을 해요. 이렇게 여기 톰바가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엑스 브레이스가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있는지 윙 브레이스가 떨어진 데가 있는지 다 검수를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픽업이 이제 이렇게 온보드 방식의 픽업이 있고 여기 홀 사운드 여기에다가 이제 모듈이 장착되어 있는 픽업이 있는데 그 픽업이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그거는 이제 방법이 없는데요.
방법이 굳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충전용, 충전이 되는, 그러니까 파워선이 필요 없는 충전용 앰프를 가져가서 건전지도 가져가셔야 되겠죠. 9V짜리 건전지인지 아니면 이제 이게 시계에 들어가는 건전지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 건전지를 좀 이제 챙겨서 뭐 그러한 것들을 좀 만나는 장소에 파워선을 꽂을 수 있으면은 똘똘이 앰프 같은 거 가져가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근에서 기타가 싸게 나왔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고, 진짜 그 당근에서 기타가 나오는 거는 아주 드물게 나옵니다. 아주 드물게. 그러한 것들을 잘 고를 수 있다면은 뭐 나쁘지는 않겠죠. 특별히 좀 이렇게 좀 괜찮게 사는 동네 있잖아요. 좀 잘 사는 동네. 예를 들어 강남 같은 데에서 기타가 좀 이렇게 중고가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리해서 리페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당근을 이제 좀 이렇게 지역이 좀 괜찮은 지역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타는 한번 또 시도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퀄리티가 괜찮은 게 좀 나온다고들 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수리해서 괜찮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기타 외관만 보시고 가격만 보시고 기타를 선택하면 안 된다. 외관보다 중요한 게 기타가 상태가, 컨디션이, 내구성이 괜찮은 상태로 브릿지가 떨어지지 않고 배부름 현상이 없이 잘 상태가 유지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거면은 좀 이렇게 시도해 볼만 하겠지만, 이제 또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가운데 당근에서 기타를 무조건 싸다고 해서 구매하면 또 이 수리비가, 공인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이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죠? 조금 더 이렇게 기타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한테 이제 기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 기타 사도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데, 제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사진을 못 봤고, 사진을 봐도 잘 몰라요. 실물을 봐서 앵글 각도, 줄 높이, 그리고 너트 높이, 새들 높이, 그리고 또 헤드머신 유무, 그리고 안에 브레이스 패턴, 그것이 이제 정상인지, 픽업 정상인지, 그리고 브릿지 괜찮은 건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일일이 봐야 되는데, 그걸 직접 볼 수 없으니까, 뇌의 힘 상태가 고칠 수 있는 허용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근에서 기타를 좀 구매하셔야 되겠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외관보다는 내구성이 괜찮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드머신 괜찮은지, 넥 상태가 괜찮은지, 트러스 로드가 정상인지, 배부름 현상, 그 브릿지 뒤쪽이 특별히 이렇게 배부른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브릿지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그리고 줄높이 상태 괜찮은, 줄높이가 괜찮은 상태에서 새들의 여유가 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브레이스가 떨어져 있는지 안 떨어져 있는지, 픽업 장착 유무 건강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거는 이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정도를 좀 파악하시면서 그래도 좀 구매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 구매를 하셔야 되겠다면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근에서 기타를 구매하는 거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재정 형편과 또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또 이런 것들을 검수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괜찮은 기타를 구매하시기를 희망하면서 좋은 선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제가 일산에 있는데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일일이 제가 가서 그거를 또 확인해 줄 수는 없고, 네,
여러분들이 잘 모든 과정이 선택하는 과정이 좋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기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선택, 좋은 득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